자, 여러분 이제 준비됐나요? 이제부터 선생님하고 직접 넥타이를 만들어 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전 영상에서 선생님이 미리 준비했던 재료들을 살짝 언급을 했었는데요. 다시 한번 소개를 시켜드리자면 어떤 것들이 준비가 됐는지 소개를 시켜 보겠습니다. 일단 색종이가 준비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넥타이 도안이 있습니다. 넥타이 도안 중에는 이렇게 기다란 거 큰 게 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짧은 모양 이렇게 두 가지 형태를 선생님이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나는 큰 거보다 긴 거보다는 좀 짧은 게 마음에 든다. 그럼 짧은 거를 해봐도 좋을 것 같고요. 아니면 나는 좀 큰 거에다가 좀 디자인을 해보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길쭉한 형태의 디자인을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굳이 뭐 저학년은 좀 작은 거 아니면 고학년은 큰 거 이렇게 구분을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필요에 의해서 생각을 해보고 크기를 결정을 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칼을 준비를 했고요. 그 다음에 벨크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찍찍이라고 하는 거 있죠. 이렇게 붙였다 뗐다 할 수 있는 찍찍이 벨크로를 준비를 했습니다. 이거를 왜 준비를 했는지는 선생님하고 작업을 하면서 작업 후반부에 어떻게 사용되어지는지 자연스럽게 아마 여러분들이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자를 준비를 했고요. 연필, 그리고 가위, 그리고 이제 한 세 가지 정도 색상의 그 펠트지, 네 가지죠. 네 가지 정도 색상의 펠트지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펠트지를 사용하는 경우와 종이말을 이용해서 작품을 만드는 경우 두 가지 방법을 상정해서 작업을 진행을 해보도록 할 건데요. 일단은 종이만을 이용해서 종이만을 이용해서 넥타이를 꾸며보도록 하겠습니다. 종이만을 이용해서 넥타이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고요. 자, 종이만을 이용하는 방법은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수업을 하든 아니면 집에서 수업을 하든 재료가 완전하게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을 때 간단하게 색종이, 가위, 풀 이 정도만 갖고 넥타이 디자인을 접근해 볼 수 있는 그런 방법입니다. 일단 선생님은 편의상 작은 넥타이 도안을 이용해서 넥타이 디자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색종이를 꺼내 보는데요. 색종이는 이렇게 네 가지 색상, 양면 색종이니까 8가지 색깔이 되겠죠. 8가지 색깔이 되는데 이거를 선생님 어떤 구상을 갖고 있느냐면 이렇게 사선 줄무늬 패턴을 만들어 볼 거고요. 사선 줄무늬 패턴에서 중간에 변화를 주기 위해서 동그라미 패턴을 한 2개 내지는 3개 정도 넣어보고 싶어요. 그래서 선생님은 이제 그런 구상을 지금 갖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넥타이 디자인을 하기 전에 중요한 것은 사전에 내가 어떤 형태의 디자인을 할 것인지 미리 구상을 하는 게 중요하겠고요. 그 다음에 그 구상 속에 여러분들이 놓치지 말아야 될 게 무엇이냐면 이 넥타이를 누가 사용할 것인지, 내가 사용을 할 것인지, 아니면 우리 아빠한테 선물을 할 것인지, 아니면 우리 아빠보다는 삼촌한테 더 잘 어울릴 것 같다. 그러면 삼촌한테 잘 어울릴 수 있는 넥타이 디자인은 무엇인가? 아빠가 좋아하는 색깔은 무엇이고 삼촌이 좋아하는 색깔은 무엇인지, 또 그분들의 연령대에 따라서 틀리겠죠. 우리 아빠는 40대야. 우리 아빠는 50대야. 그러면 40대, 50대의 아빠들이 좋아하는 색깔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고려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반대로 뭐 나는 삼촌한테 선물하고 싶다. 근데 우리 삼촌은 20대일 수도 있고 30대일 수도 있죠. 예, 아빠보다 좀 젊은 층일 수 있겠죠. 그런데 그분들이 또 좋아하는 색깔 그리고 또 디자인은 아니면 그림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지 이런 전반적인 것들을 고려를 해본 다음에 디자인을 하는 것이 훨씬 더 의미가 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종합적인 것들을 고려를 해서 넥타이 디자인을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선생님은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이거를 사선 형태로 오려서 붙일 거기 때문에 색깔을 미리 선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 이렇게 두 장을 쓰면 노란색, 연두색, 초록색 이렇게 세 가지 색깔이 나올 것 같아요. 세 가지 색깔이 나올 것 같은데 먼저 이거를 반으로 접어 보겠습니다. 반으로 접고 이런 모양으로 사선으로 붙일 거기 때문에 선을 이렇게 잘라 보겠습니다. 이렇게 자르는데 이거는 여러분들 이렇게 가위로 자르면 되잖아요. 가위로 이렇게 자르면 되는데 선생님 편의상 빠른 진행을 위해서 칼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칼을 쓰는데 자, 사선을 오리는데 같은 넓이로 오리는 방법도 있겠지만 선생님은 넓이의 변화를 주기 위해서 세 가지 넓이로 오려볼까 생각 중이에요. 그래서 제일 가느다란 선 이 정도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중간선, 중간 굵기의 선. 자, 이렇게 중간 굵기의 선도 오려봤고요. 그다음 마지막으로 제일 넓은 선, 이렇게 세 가지 패턴으로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패턴으로 표현을 해봤고요. 자, 그 다음에 접힌 상태 그대로 동그란 모양을 오려볼 거예요. 동그란 모양을 오려보는데, 그다음 접은 상태로 그대로 이렇게 오려주면 이걸 펼쳤을 때 동그란 모양이 나오게 되겠죠. 네, 이렇게 동그란 모양이 표현이 됐습니다. 일단은 여기까지만 해보고요. 풀을 이용해서 모양을 꾸며보도록 할 건데요. 자, 사선 그리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붙여볼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풀칠을 해서 붙일 건데 풀칠을 할 때 이왕이면 이렇게 버리는 종이를 좀 깔고 하는 게 책상을 좀 깨끗하게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이고요. 그리고 나중에 청소할 때도 좀 편리하겠죠. 예. 자, 이렇게 해볼 거예요. 이렇게 붙이고, 그 다음에 중간 넓이를 다시 이렇게 붙여보고 사선으로 붙여보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가느다란 굵기를 다시 이렇게 반복적으로 붙여볼 계획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중앙쯤에 이렇게 동그라미를 붙이고요. 이거는 여기다 한번 붙여볼까 합니다. 이렇게. 예. 그리고 이렇게 선을 다시 연결을 해서 동그라미를 감싸는 형태로 표현을 해볼 건데, 어떤 식으로 할지는 여러분들이 같이 지켜보면서 같이 디자인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대략 이제 이 기본적인 형태 이런 식으로 간다는 얘기고요. 여기 또 한 줄 내지는 두 줄 더 붙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뒷면에 이렇게 풀칠을 해보겠습니다. 뒷면에 이렇게 풀칠을 해서, 자, 이렇게 계획한 대로 붙여줍니다. 이왕이면 이 붙일 때 이 공간 이런 것들을 고려를 하는 게 좋겠죠. 이렇게 삐뚤게 붙이는 것보다. 그 다음에 색종이가 튀어나오는 거는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면 다 붙이고 나서 이 선을 가위로 오릴 거기 때문에 삐져나오는 거에서 신경을 쓸 필요는 없습니다. 편하게 하세요. 편하게. 부담 없이. 그래서 풀칠을 했고 다시 이렇게 붙였습니다. 이렇게 붙였는데, 역시 이 공간을 좀 고려를 하는 게 좋겠죠. 이렇게 모양이 삐뚤어지면 보기 안 좋으니까 일정한 간격을 유지를 해서, 일정한 각도를 유지를 해서 붙이는 것이 보기 좋습니다. 자, 그리고 다시 뒷면을 풀칠을 하고 이렇게 붙였습니다. 자, 이렇게 붙였고요. 그러면 제일 가느다란 굵기, 중간의 굵기, 가장 굵은 굵기, 그 다음에 중간에 빨간색 동그라미를 이렇게 붙여주고요. 그 다음에 다시 중간 굵기의 선을 이용해서 노란색이 어울릴 것 같네요. 노란색이 어울릴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한번 붙여보겠습니다. 동그라미를 이 사선이 감싸는 형태로 표현을 해볼까 하는데, 한번 보세요. 어떻게 하는지. 자, 이렇게 풀칠을 합니다. 풀칠을 하고 이렇게 붙여주죠. 이렇게 붙여주는데 이 모양을 따라서 오려줄 거예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은 미리 이런 디자인을 적용을 한다면 칼로, 아니 가위로 오리는 게 좋은데, 선생님은 이렇게 칼로 좀 오려 보겠습니다. 칼로 살짝만 위에 것만 오려내고, 이거는 이제 떼내면 되겠죠. 떼내고, 자, 이렇게 하면 빨간색 동그라미를 노란색 선이 감싸고 있는 형태로 표현이 됐어요. 그리고 다시 중간 굵기 선을 이렇게 그려보고 싶습니다. 표현을 해보고 싶어요. 그러면 다시 여기다가 연두색을 안 썼으니까 이번에 연두색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두색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이것도 역시 기울기를 맞춰서 붙여주는 게 좋겠죠. 예, 됐고요. 마지막으로 녹색, 연두색이네요. 연두색 점을 여기다가 동그라미 이렇게 붙여보겠습니다. 선생님이 구상한 넥타이 디자인이 이제 완성이 됐어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넥타이 디자인을 끝낼 건데, 이 상태에서 여러분들은 가위로 이 선대로 선을 따라서 오려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선생님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좀 빠른 진행을 위해서 칼을 이용해 보겠습니다. 칼을 이용해서 오리도록 하겠습니다. 칼과 자를 이용해서. 아무래도
자와 칼을 이용해서 오리는 것이 좀 정확하고 깨끗하게 오릴 수 있는 방법인데 여러분들은 아직 그 칼 사용이 좀 익숙치 않아서 칼 사용이 익숙치 않아서 가위 사용을 좀 추천을 드립니다. 가위 사용 추천을 드리고요. 가위 사용도 정확하게 오릴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조금 신경을 쓴다면. 자, 이렇게 해서 칼을 이용해서 오리고 있습니다. 또 오려줬고, 오리고, 여기까지 오리면 이제 마무리가 되는 거겠죠? 그러면 된 것 같아요. 그러면 이렇게 모양을 오려내면 이런 모양의 넥타이가 완성이 됐습니다. 넥타이 어떻습니까? 간단한 방법으로 아주 심플한 형태의 디자인이 완성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두 가지 패턴으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겠죠. 동그란 무늬가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사선 형태로 표현이 됐는데 색깔은 몇 가지를 썼나요? 연두색, 초록색, 노란색, 그 다음에 빨간색을 이용해서 넥타이 디자인을 했습니다. 이렇게 완성된 넥타이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직접 옷에 착용을 해보고 느낌이 어떤지 서로들 넥타이를 안 맸을 때와 넥타이를 매고 났을 때 느낌이 어떤지, 기분이 어떻게 변하는지 이런 것들을 이야기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종이만을 이용해서 간단하게 넥타이 디자인을 끝내봤고요. 이번에는 펠트지를 이용해서 넥타이를 꾸며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거는 치워놓고, 자, 아까 선생님이 준비한 펠트지, 자, 이렇게 펠트지를 바닥에 깔고요. 그 다음에 넥타이 도안을 이렇게 펠트지 끝부분에 맞춰서 이렇게 대봅니다. 이렇게 끝부분에 맞췄죠? 끝부분에 맞추고 이거를 그리고 나서 오려야 되니까 아무래도 연필을 이용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펠트지 위에 이렇게 연필을 이용해서 도안 모양대로 따라서 그립니다. 이렇게 따라서 그렸죠? 자, 여기도 연필을 이용해서 넥타이 도안을 그대로 따라서 그립니다. 종이를 떼면 보이시나요? 이 선들이 조금 희미하게는 보일 것 같아요. 선생님은 여기서 자세히 보이기는 합니다만, 자, 그러면 이거를 다시 오려야 되겠죠. 예, 이 선을 따라서 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이거는 자를 이용하면 되는 거예요. 자를 이용하는 게 아니라 가위를 이용하면 되겠죠. 근데 선생님은 빠르게 하기 위해서 자와 칼을 쓰겠습니다. 자, 이렇게 했고 이 부분도 잘랐습니다. 마지막은 이 부분에서 짧은 선이니까 굳이 뭐 자를 안 써도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 기본적인 넥타이 모양이 만들어졌죠.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넥타이 모양이 만들어졌고, 자, 이번 넥타이는 아주 간단한 방법으로 그 삼각형 패턴을 이용해서 만들어 볼까 합니다. 삼각형 패턴을 넥타이 중간중간에 박아주는 형태. 그래서 선생님이 준비한 펠트지가 색상이 세 가지예요. 이렇게 밝은 하늘색, 뭐 미색이라고 하죠. 이런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청색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삼각형을 오려서 모양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지런히 해서, 자, 이 끝부분을 이렇게 자를 대고 칼을 이용해서 오리면 그냥 자연스럽게 똑같은 크기의 삼각형이 세 개가 만들어지죠. 이렇게 세 개가 만들어졌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이쪽을 이용해서 이거보다 좀 작은 거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작은 크기의 삼각형을. 자, 이렇게 작은 크기의 삼각형을 만들었어요. 그러면 삼각형 크기가 지금 두 가지 형태로 됐네요. 두 가지 형태로 됐고, 이번에는 살짝 중간 크기의 삼각형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중간 크기의 삼각형. 이 정도면 될 것 같아요. 이 정도면 중간 크기의 삼각형이 되겠죠? 자, 이렇게 끝부분을 이용해서 삼각형. 세 가지 크기의 삼각형을 만들어 봤습니다. 세 가지 크기의 삼각형. 그래서 이 삼각형을 여기에 배열을 해서, 이 넥타이에 배열을 해서 꾸며보도록 할 거예요. 선생님이 생각하는 거는 이런 것들입니다. 이렇게 해보고, 그 다음에 여기에 마주보는 삼각형. 자,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여기서 하나씩 올라가는 형태. 이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그리고 이제 위쪽으로 올라가면서 좀 작은 삼각형이 나오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파란색이 다시 나오고, 밝은색 삼각형이 다시 나오고.
이런 패턴으로 만들어 보고 싶은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거는 이제 붙이면 되는데, 이 형태는 아무래도 풀로 붙일 수가 없죠. 왜냐하면 이게 펠티지여서 펠티지는 풀로 붙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 글루건을 이용을 해서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거는 이거를 여기다 한번 붙여볼까요? 이렇게 붙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작품을 완성을 하도록 하겠는데, 자, 선생님이 이렇게 글루건을 준비를 했어요. 글루건은 사실은 이게 좀 화상의 위험 때문에 여러분들이 많이 써볼 기회는 별로 없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학교에서는 선생님이 조금 말리실 것 같고요. 화상 위험성 때문에 집에서는 또 여러분들 부모님께서 말리실 것 같아요. 그 위험하니까 쓰지 말아라. 그런데 사실은 위험하니까 쓰지 않는 게 좋기는 한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고학년으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런 기본적인 도구들, 뭐 칼을 사용한다든가 아니면 이렇게 글루건을 사용한다든가 하는 거는 좀 배워두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선생님은 실제 이제 학교에서 수업을 하게 되면 가능한 저학년부터라도 이렇게 칼을 사용하는 방법 또는 뭐 글루건을 사용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직접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설명을 해주면서 쓸 수 있도록 권장을 하는 편이거든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도구들을 다룰 수 있는 그 기술들을 습득을 하고 나면 여러분들이 표현할 수 있는 작품의 영역이 그만큼 확장이 됩니다. 확장이 되고 남의 도움을 받지 않고 여러분들 스스로 멋진 작품을 얼마든지 만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가능한 여러분들이 직접 안전하게 쓸 수 있는 방법을 배워서 쓸 수 있다면 선생님은 그 방법을 꼭 추천을 해주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이 지금 디자인한 대로 이렇게 붙일 거예요. 근데 이 방법대로 붙이는데 이거를 그대로 붙이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을 쓰느냐. 먼저 글루건을 자, 잘 나오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고 잘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모양을 그대로 들어서 한 방울씩 이렇게 떨어뜨릴 거예요. 한 방울씩 떨어뜨리는데 이걸 굉장히 많이 떨어뜨리는 친구가 있는데 그렇게 할 필요 없습니다. 많이 쓸 필요 없어요. 많이 쏜다고 잘 붙는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한 방울, 눈물방울처럼 작은 방울을 한 방울 떨어뜨리고요. 손가락으로 눌러주는 것보다 좀 더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연필이나 아니면 뭐 주변에 있는 볼펜 또는 뭐 가위 이런 것들로 이렇게 눌러주는 게 안전한 방법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 부분에도 역시 작은 방울을 한 방울 떨어뜨리고요. 선생님이 아까 연출했던 그 위치에 이렇게 다시 살짝 눌러줍니다. 눌러주는 건데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는 도구를 활용하는 게 좋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 다음에 이 부분에도 역시 이렇게 표현을 할 겁니다. 자, 붙였죠. 여기서는 살짝 붙였기 때문에 선생님이 그냥 손가락으로 눌러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리고 선생님이 놓았던 자리에 그대로 글루건을 한 방울씩 쏘면서 하나씩 하나씩 붙여나가고 있습니다. 자, 이거 마찬가지. 이제 두 개만 붙이면 완성이 되겠네요. 여기 자리에 붙여주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여기에 붙여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선생님이 구상했던 넥타이 디자인이 완성이 된 거예요. 펠트리를 이용해서 이렇게 간단한 방법으로 넥타이를 만들어 봤죠. 근데 이제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거를 목에 직접 착용을 할 수 있게 이 뒤에 끈을 만들어 볼 거예요. 이 뒤에 끈을 연결을 해서 여러분들이 직접 목에 걸 수 있게 어떤 방법으로 진행을 할 것인지 한번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아까 우리가 사용하고 남은 이 펠티지를 이용해서 이 펠티지를 좀 길게 자를 건데 이 펠티지에 아까 앞전에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린 벨크로를 붙일 거거든요. 그러니까 벨크로가 붙일 정도의 넓이는 좀 확보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이 정도면 될 것 같네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렇게 역시 자를 이용해서 오릴 건데 이게 긴 자를 써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자, 이렇게 긴 자를 써서 한 번에 오리겠습니다. 한 번에 오렸습니다. 한 번에 오렸고요. 그리고 이 뒤에 이 끈을 붙일 거예요. 끈을 붙이는데 이것도 역시 지금 펠트지를 붙이는 거기 때문에 풀로는 붙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글루건을 쏴주는 게 맞죠. 글루건을 이렇게 충분하게 쏴줍니다. 이 부분에서는 충분하게 쏴주고, 그리고 여기 살짝 갖다 대면 되겠죠. 이거를 꾹꾹 눌러주면 손가락이 뜨거울 수 있으니까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도구를 이용하세요. 선생님이 지금 칼로 이렇게 누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비벼주면 안전하게 이 펠트지와 펠트지를 확실하게 붙여줄 수 있죠.
이렇게 튼튼하게 붙였습니다. 튼튼하게 붙였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렇게 벨크로를 붙여볼 거예요. 벨크로는 이 뒷면에 사실은 끈끈이가 있어서 잘 안 떨어졌네요. 끈끈이가 있어서 그냥 이대로 붙여주면 되는데, 사실은 이 끈끈이가 약해요. 그래서 이왕이면 여기에도 살짝 글루건을 한 방울 정도 떨어뜨려서 이렇게 붙여주는 게 확실하게 고정을 시킬 수 있는 방법입니다. 자, 이렇게 됐습니다. 됐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부착을 할 거니까 이 자리에 다시 벨크로를 붙여주면 되겠죠. 떼서 잘 안 떨어지네요, 이게. 자, 이렇게 붙이는 거니까 이 부분에 붙이면 됩니다. 역시 아까 얘기했듯이 글루건 한 방울 정도 떨어뜨리는 게 좋다고 얘기했죠. 그래서 이렇게 붙일 거니까 이 부분에 고정을 시켜서 이렇게 붙여주면 벨크로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붙였다가 뗐다가 할 수 있죠. 붙였다 뗐다가 가능해집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목에 착용을 해볼 수가 있는 거예요. 앞에 영상에서 선생님이 지퍼형 넥타이를 보여준 적이 있죠. 이렇게 넥타이를 매기 편하게 묶고 매기 편하게 뒤쪽에 이렇게 지퍼가 붙어 있어서 쭉 올리면 바로 넥타이에 착용이 되는 그런 형태의 넥타이가 완성이 된 건데, 실제로 아주 간단한 방법으로 벨크로를 가지고 이렇게 넥타이 모양을 만들어 봤어요. 자, 그러면 이런 모양이 완성이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실제로 여러분들이 착용을 해보면 되는 겁니다. 자, 선생님은 이거를 직접 착용을 해볼까요? 근데 이게 선생님 혼자 영상을 만들고 있어서 카메라 각도를 좀 올려야 되니까 화면이 좀 변화가 생기더라도 좀 이해를 해줘 보세요. 자, 올려보겠습니다. 카메라 각도를 이렇게 올려서 선생님 목이 보이죠? 근데 선생님 목이 이렇게 굵어서 여러분들보다는 굵어서 한 번에 안 들어갈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만든 넥타이를 직접 이렇게 착용을 하는 형태가 되는 거죠. 그렇죠? 아까 선생님이 만든 넥타이, 자, 종이로 만든 넥타이 형태는 이런 모양입니다. 이런 모양이고, 그리고 이제 벨크로로 만든, 벨크로가 아니죠. 요 펠트지를 이용해서 만든 넥타이는 이제 이런 형태로 표현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비교적 간단한 방법으로 재미있는 형태의 넥타이를 만들어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종이만을 이용하는 방법, 그리고 또 뭡니까? 펠트지를 이용해서 만드는 방법, 두 가지 방법으로 선생님이 설명을 했는데요. 재료가 준비가 되는 어떤 상황에 따라서, 여건이 맞는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간단한 방법으로 넥타이 디자인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직접 착용을 해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고요. 아니면 멋진 넥타이 디자인을 여러분들 뭐 아빠나 아니면 삼촌 또 주변에 있는 친척분 어르신들한테 이렇게 선물을 해보면 굉장히 의미 있는 그런 작품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 넥타이 디자인 수업 여기서 이제 마칠 건데요. 다음 영상에서 좀 더 재미있는 수업 갖고 다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녕.